부동산 불패의 상징과도 같았던 똘똘한 한 채 다들 아시죠? 근데 이제 이 똘똘한 한 채가 어쩌면 옛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용이 아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똘똘한 한 채 안 하는 게 이익이다. 또 임대 사업자 혜택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내가 깔고 살지 않을 거면 빨리 토해내라, 다 던져라, 선전포고를 한 셈인데요. 또 무슨 얘기 있었냐, 아니 지금 고위 공직자들도 지금 아파트 다주택자들 많은데 이 사람들도 안 던지고 있는데 이게 정책이 통하겠냐. 자, 이런 얘기들도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요. 최근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성숙 중기부 장관께서 본인이 가진 집 중에 가장 알짜인 잠실 아시아 선수촌, 이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인 장관분들이 앞다투어서 집을 정리를 하고 있다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집을 또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면 이 영상을 또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고요. 다주택 임대사업자 버티기를 막겠다, 양도세 혜택을 정조준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주택을 처분에 나선 정부의 고위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 종료 예정인 서울 등록 임대 아파트가 보시면 26년에는 22,000채가 넘습니다. 27년에도 7,800채, 2028년에 7,000채, 2026년이 이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등록 임대 아파트가 정말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근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임대 사업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가구, 요 중에 아파트는 대략 한 5만 가구 정도 되고요. 자, 이 정도면 뭐 연평균 입주 물량보다 좀 더 많은 물량이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함께 영구적인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 보유, 재산세 감면, 그리고 임대 종료 후에 일정 기간만 양도세 중과 제외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분들에게 또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져서 완전 비상사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그냥 평생 내가 언제 팔더라도 중과가 안 되는 엄청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분위기는 어떤 거죠? 문재인 시절, 정부 시절에 등록된 이 매매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가 본격화됩니다. 근데 이런 아파트가 2만 가구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자, 우리가 정부의 정책들이 나온 거를 하나하나씩 되짚어 보자고요.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세 배제가 이번에 5월 9일부터 확실하게 폐지가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파는 거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임대사업자들에게 줬던 이 엄청난 혜택, 이것마저도 이제는 뺏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유도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도 결국은 다주택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매물까지 지금 시장에 나오게 만들겠다라는 게 정부의 취지입니다. 이 장관들도 팔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집을 다 파는 게 맞을까요, 앞으로? 정부의 방향성은 수도권 이 집중, 특히 서울 집중의 문제를 지금 해소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똘똘한 한테 이런 특히 고가 지역 위주로 지금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빨리 눈치채시고, 이런 지역에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다 그러면 이 모두를 다 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포트폴리오 차원에 따라서, 그리고 정부의 큰 방향성에 따라서 일부 정도는 저는 매도를 해서 이 현금화된 자산을 가지고 정부가 또 돈을 흘러가게 하는 방향이 있죠. 바로 금융시장, 주식시장이고 지방의 부동산 시장, 이쪽으로 지금 정부가 돈의 물꼬를 지금 크게 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기를 무조건 파는 기간이 아니라 내 일부 고가 지역의 주택을 매도를 해서 내 전체 자산을 내가 좀 리밸런싱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4년과 25년에 서울의 고가 아파트가 많이 오른 것 같죠? 자, 한번 데이터로 볼게요. 얼마나 많이 올랐나? 그러면 제가 2024년 1월달부터 26년 2월달까지의 데이터를 볼 거고요. 지난 한 2년 동안 서초구가 대략 55% 이상 올랐고요. 그 다음 강남구도 55%. 그래서 서울의 고가죠. 광진구, 송동구, 송파구 이런 데가 50% 이상씩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산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요, 뭘 봐야 돼요? 나는 내가 이만큼 2년 동안 55% 상승했는데 만약에 다른 자산이 100% 200%씩 상승하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다주택자분들은 과연 내가 이거를 좀 일부 팔면은 과연 나는 또 어떻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4년 1월 달부터요, 지금까지 금 가격은 몇 퍼센트 올랐다고 나와 있어요? 144% 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55% 정도 이 오르는 기간 동안에 금값은 몇 퍼센트 오른 거예요? 144%가 오른 겁니다. KRX 금투자하면은 비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강남 아파트를 내가 2년 동안 사서 55%의 수익을 얻었어요? 양도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후로 봐도 누가 위너예요? 금투자했던 사람이 위너입니다. 실버를 보겠습니다. 은은요, 무려 지난 2년 동안요 243%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죠. 자, 코스피는요 이 기간 동안에 무려 100%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식시장도 대주주 말고는 다 비과세인 거 아시죠? 우리가 절대적인 수익도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강남 소수의 부동산보다 지금 금 가격이나 은 가격, 지금 주식시장이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위너예요? 이런 금이나 은,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훨씬 더 위너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 분들은 이거를 내가 지금 파는 게 너무 손해야 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정부의 방향성, 물꼬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내 전체적인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을 조금 매도하면서 내 전체적인 자산을 리밸런싱하고 금융시장에 조금 파킹을 해서 내 전체적인 자산을 잘 관리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일관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거주하지 않고 소유하는 집은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이게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 자산이 너무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프레임에만 갇혀서 녹아내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리치고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발빠른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